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남편과 함께 수산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해왔고, 사람 보는 눈에 자신이 있었죠. 특히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속 깊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주변에서도 며느리 잘 들였다는 말을 들을 만큼 겉모습은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중태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간 그날,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건넨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모님, 며느님이 아드님 몰래 통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드님 걱정보다는 이후 상황을 계산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부터 천사 같던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고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수산물 가공 일을 해왔어요. 처음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손에서 비린내가 안 빠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고등어, 오징어, 명태, 하루에 수백 킬로를 손질하고 포장하고 출하했어요. 남편은 생산과 품질 관리를 맡았고 저는 영업과 고객 관리를 했어요. 사람 만나는 일이 제 몫이었죠. 새벽 시장에도 나가고 거래처도 돌아다니고 직원들 관리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이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저는 제 직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직감이 거의 틀린 적이 없었죠. 거래처 사장님들, 직원들,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도 몇 마디만 나눠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도 제 눈으로 봤어요. 며느리는 35살, 중소유통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작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어머, 예쁘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수줍어하면서도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눈을 피하는 사람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법인데 며느리는 당당했거든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잘할게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이 아이 괜찮은데 했죠. 결혼 준비하면서도 며느리는 완벽했어요. 예식장 예약, 스드메, 혼수 준비. 하나하나 저한테 먼저 여쭤보고 의견을 물었어요. 어머님, 예식장은 이런데 어떠세요? 좋은데. 내가 마음에 들면 돼. 저는 어머님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며느리는 늘 저를 먼저 생각했어요. 시댁 의견을 존중했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미숙이 언니, 며느리 정말 잘 들였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저런 며느리 흔치 않아.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요. 결혼식 올리고 아들네는 서울 서남 쪽에 전세로 신혼집을 차렸어요. 그리 크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시작하기엔 충분했죠. 엄마, 집 보러 올래? 그래, 가야지. 저는 남편이랑 서울로 올라갔어요. 신혼집은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게 보였죠.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집 안 구석구석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여기는 거실이고요. 이쪽이 주방이에요. 작지만 알차게 꾸몄어요. 잘했네. 정말 예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실 줄 알고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줬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죠. 어머나,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했어? 어머님 오신다고 하셔서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고생했겠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며느리가 웃으면서 밥을 퍼줬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자주 연락했어요.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나야 늘 똑같지. 넌? 저도 잘 지내요. 그나저나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다. 너도 조심하고. 명절 때도 며느리는 먼저 내려왔어요. 제사 준비도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 가기 싫어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달랐어요. 미수가, 며느리 정말 기특하다. 친척들이 칭찬했어요. 저도 뿌듯했죠. 그러게, 우리 며느리 참 착해. 아들도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하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더 안정됐죠. 엄마, 나 요즘 행복해. 그래? 다행이다. 응. 와이프 덕분에 집이 편해. 매일 집에 가고 싶어. 아들이 웃었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은 수도권 중견기업 본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회사에서 인정받았죠. 승진도 빨랐어요. 태훈아, 일은 어때? 바빠. 요즘 프로젝트 진행하느라 정신없어.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아. 엄마. 하지만 아들은 스트레스를 혼자 삼키는 편이었어요.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죠. 그게 걱정이었어요.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무리하지 마. 응. 알았어. 아들은 스트레스 풀려고 오토바이를 탔어요. 주말마다 근교로 라이딩을 나갔죠. 조심해서 타라. 엄마, 나 조심히 탈게. 그래도 위험하잖아. 괜찮아. 안전장비 다 갖춰 입고 타니까. 저는 내심 걱정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말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어요. 우리는 양산에서 사업하고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고 가끔 통화하면서 안부 나누고 특별한 일 없이 평온한 날들이었죠.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새벽 4시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결에 받았죠. 여보세요? 혹시 김태훈 씨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태훈 씨가 교통사고로 이송됐는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했어요. 네. 무슨 사고요?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지금 중태이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태훈이가 사고 났대. 뭐,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도와줬죠. 진정해. 일단 병원 가자. 어떡해. 우리 아들.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울면 안 돼. 지금은 빨리 가야 해.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양산에서 수도권 병원까지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빨리 가자. 응. 새벽 고속도로는 한산했어요. 남편은 속도를 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중간에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며느리야, 너 괜찮아? 어머님, 태훈이가.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우리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빨리 와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다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또 울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어떡해?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 강해. 남편이 위로했지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3시간 반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죠. 김태훈 환자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해줬어요. 우리는 중환자실 앞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거기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죠.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어떡해요. 태훈이가. 진정해. 의사 선생님은 뭐래? 수술 중이래요. 머리를 다쳐서. 뇌출혈이 심하대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저를 붙잡았죠. 앉아. 일단 앉아. 우리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은 계속됐어요. 제발. 며느리가 계속 기도했어요.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우리는 벌떡 일어났죠.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희가 부모입니다. 환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있었고요. 수술은 했지만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다고요? 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살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 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도 울면서 바닥에 앉았어요. 아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면회 시간에 잠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머님, 같이 들어가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줄이 연결돼 있었어요. 호흡기, 심전도, 링거,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태훈아, 제가 아들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엄마 왔어. 정신 차려. 응? 대답이 없었어요. 기계 소리만 삐삐 울렸어요. 며느리도 반대편에서 아들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야. 눈 떠줘. 제발.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나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샜어요. 의자에 앉아서, 때로는 바닥에 앉아서. 며느리는 계속 울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말렸어야 하는데. 오토바이 위험하다고.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저 때문이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며느리가 자책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내 잘못 아니야. 사고는 누구 잘못도 아니야. 며느리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죠. 3일이 지났어요. 아들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어요. 의식은 아직 없지만 생체 신호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조금 안도했어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도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지냈어요. 며느리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대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태훈이 깨어날 때까지. 고맙다. 근데 너도 쉬어야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며느리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밤새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간호사한테 상태 물어보고 필요한 것 챙기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들이 깨어났어요. 아들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태훈아, 정신 차렸어? 아들이 눈을 살짝 떴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엄마, 그래,
엄마야, 정신 차렸구나. 저는 기뻐서 울었어요. 며느리도 달려왔어요. 여보, 깨어났어? 아들이 며느리도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약하게요.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뇌 기능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리 골절이 심해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최소 3개월은 입원 치료하셔야 합니다. 3개월. 긴 시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아들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상주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스문의 시간 누군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야겠어. 우리가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며느리도 동의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양산에서 일하셔야 하니까 간병인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좋은 분 찾아보자. 우리는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성실해 보였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간병인은 정말 성실했어요. 아들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식사도 도와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저희는 감사한 마음에 최대한 배려했어요. 이모님,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양산으로 돌아갔어요. 일을 너무 오래 비울 수 없었거든요. 며느리도 조금씩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위에 3일만 나가고 나머지는 병원에 있을게요. 그래, 너도 일은 해야지. 며느리는 병원에 자주 왔어요. 하지만 어딘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전보다 급해 보이고 통화가 잦아졌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복도에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그래.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제가 다가가자 며느리가 황급히 끊었어요. 어머님, 누구랑 통화했어? 아, 회사 사람이요. 그래. 일이 많아? 네. 좀 바빠요. 며느리가 웃었는데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다리도 움직일 수 있게 됐죠. 엄마, 나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리 금속 고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네. 또요? 처음 수술이 응급이었다 보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고정하려면 다시 수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날이 잡혔어요. 그날 남편은 양산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며느리도 회사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꼭 가야 하는 미팅이 있어서. 괜찮아. 너도 일해야지. 엄마가 있을게. 고맙습니다. 끝나는 대로 올게요. 며느리가 미안해하며 갔어요. 그날 저는 혼자 병원에 남았어요. 아들은 수술실로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간병인이 옆에 있었어요. 사모님, 커피 드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오래 기다리셔야 하니까. 고맙습니다. 간병인이 커피를 사다 줬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참 지나고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병인이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심각한 것 같았죠. 무슨 일이세요? 그게 며느님 관련해서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왜요? 간병인이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사모님, 며느님이 아드님 몰래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통화요? 네, 복도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간병인이 말을 이었어요.
아드님 걱정하시는 말이 아니라 뭔가 이후 상황을 계산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확히 뭐라고 하시는 걸 들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느낌이 이상했어요. 간병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오지랖인가 싶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긴 찝찝해서 저는 숨이 막혔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게 제가 전부 들은 건 아니고 간병인이 주저했어요. 상속이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상속이요? 네. 그리고 재산, 보험, 그런 단어들이 저는 손이 떨렸어요. 커피 잔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깨어나기 전에도 며느님이 보험 관련 서류를 챙기시는 걸 봤어요. 아드님 정신 없으실 때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확신할 순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요. 사모님,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라고. 간병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잘못 본 거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어요. 수술이 끝나고 아들이 병실로 돌아왔어요. 저는 아들을 보면서도 계속 간병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저녁에 왔어요. 어머님, 수술 잘 끝났어요? 응, 잘 끝났어. 다행이다. 며느리가 아들을 보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저 표정이 진심일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간병인의 말, 며느리의 행동, 통화 내용. 아니야. 우리 며느리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봤어요. 통화할 때, 서류 볼 때, 아들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 관찰했죠.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했어요. 아들한테 물도 떠다 주고, 약도 챙기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전만큼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아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혼자 앉을 수도 있고, 짧은 대화도 가능했어요. 어느 날 저는 아들과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어요. 며느리가 회사에 간 사이였죠. 태훈아, 응, 엄마, 너 며느리랑 사이 어때? 아들이 잠시 침묵했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죠.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사실은 우리 결혼 생활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돈 문제로 자꾸 싸웠어. 돈 문제? 응. 내 월급이 적다고, 승진이 느리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재산이 있으면 미리 상속받으라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보험을 자꾸 들라고 했어. 고액 보험. 보험? 응. 사망보험금이 높은 거. 나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자꾸 들라고 해서 결국 들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 왜 사고 났는지 알아? 응? 스트레스 때문이야. 지연이랑 또 싸우고 머리 식히려고 오토바이 탔는데 정신이 없었나 봐.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뭐,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못 살겠어.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들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 아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그리고 부끄러웠어. 결혼 실패했다는 게. 바보야. 엄마한테는 뭐든 말해야지.
저는 아들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날 저는 모든 걸 알았어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간병인의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가 저녁에 왔어요. 어머님, 오늘 태훈이 상태 어때요? 괜찮아.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며느리가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저는 며느리를 복도로 불렀어요. 아들이 듣지 못하게요. 며느리야, 솔직하게 말해봐. 태훈이랑 어떻게 지냈어?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아. 돈 문제로 싸웠다는 것도, 보험 들라고 강요한 것도.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상속 얘기는 왜 했어? 태훈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간병인한테 들었어. 내가 복도에서 상속, 재산, 보험 얘기하는 거. 그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훈이 의식 없을 때 보험 서류 챙긴 것도 오해야?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저는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태훈이가 이혼하고 싶대. 나도 찬성해.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그건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내가 한 짓이 더 너무하지. 저는 태훈이 사랑해요. 사랑? 돈을 사랑하는 거지. 제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안 들어. 이제부터 병원 출입하지 마. 네. 태훈이가 내 얼굴 보기 싫대. 그러니까 오지 마.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 준비해. 태훈이 퇴원하면 바로 진행할 거니까. 어머님, 제발. 됐어. 나가. 저는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복도에 서 있었고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아들은 조금 안정됐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나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봤을까?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후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통해서요. 재산분할 청구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어요. 끝까지 돈이었어요. 좋아요. 법대로 하죠.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딸이 도와줬어요.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정리할게. 고맙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재산을 요구했지만 아들이 벌어온 게 별로 없었어요. 결국 얼마 받지 못했죠.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아들은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계속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 응.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6개월 후 아들은 퇴원했어요. 다리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어요. 엄마, 나 양산으로 내려갈까? 응. 왜? 여기 있기 싫어. 엄마 아빠 곁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좋아. 우리랑 같이 살자. 아들은 양산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태훈아, 무리하지 마. 괜찮아. 엄마, 일하는 게 좋아. 정신이 맑아져. 아들이 웃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많이 회복했어요. 몸도, 마음도. 엄마, 나 요즘 행복해. 그래? 다행이다. 응. 그때 사고 나길 잘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사고 안 났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불행하게
이제는 자유로워.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구나. 아들이 다친 건 불행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며느리의 가면을 벗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 보는 눈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속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 지금 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간병인한테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용기 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이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간병인이 웃었어요. 선한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하는 것도 필요해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거짓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